갈게요. 재현 데이터가 문제 합성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남은 거는 네트워크 CAOS 알고리즘 남았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할게요. 어, 컴시응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긴 없으신 걸로 보고 제가 이제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도 여기 있는 것만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 네트워크도 사실은 들어가다 보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모든 멘토님들한테 들으셨겠지만 OSI 7 레이어 그 중에서도 2계층, 4계층 그리고 그다음 이제 스위치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라우팅 프로토콜 뭐 이것도 컴퓨터 준비하시는 요것만 보면 아니면 컴시움 준비하시는 분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IP 관련된 부분 프로토콜 뭐 프로토콜은 거의 비슷해서 그다음에 트래픽 제어 그다음 무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OSI 네트워크를 버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무조건 요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OSI 7 레이어는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여러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ISO에서 제정한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고요. ISO 7498입니다. 간혹 모의고사에서 ISO 7498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잘 알려진 표준이라서 사실 메리트는 없는데 요걸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7가지 레이어로 나눠져 있고 그 강멘토님이 말씀하시는 아파서 티내다 아파서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LS가 네. 5계층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 뭐 하는지 요 정도 요 네 개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와 연결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 형식 규정하는 거고 세션은 인증 서비스 제공하고 통지 세션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트랜스포트 레이어고요. 얘의 기능은 중단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얘는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을 하고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그다음 기타 역할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들은 TCP, UDP, SCTP가 있습니다. TCP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고 3엔드 웨이 쉐이크, 4엔드 웨이 쉐이크를 하는 것이고 UDP는 속도 중심으로 비연결 지향이고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별도의 연결이랑 해제 과정은 없습니다. UD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이제 프로세스를 통신하는 포트 서비스, 그다음 비연결하는 거고 얘도 체크섬을 이용해서 간단한 오류 제어는 합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헤더를 통해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한 두 번이나 벌써 나왔었는데 SCTP 얘는 메시지 지향과 연결 지향 특성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차세대 프로토콜이고요. 멀티 호밍과 멀티 스트리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얘는 TCP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 시에는 4-way 핸드쉐이크를 사용하고 해제 시에는 3-way 핸드쉐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 제어는 시퀀스 넘버 기반으로 오류를 제어를 하고요. 아까 TCP에서 순서를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를 보고 얘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걸 검출하고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흐름 제어부터 볼게요. 흐름 제어는 송신하고 수신 요 둘 간의 문제예요.
송신 측 전송 속도가 수신 측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 빠를 때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기법이에요. 얘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데 얘가 계속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송신 측과 수신 측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는 슬라이딩 윈도우와 스탑 앤 웨이트가 있습니다. 스탑 앤 웨이트는 그냥 하나 보내고 오케이 하면 하나 보내고 오케이 하면 하나 보내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는 수신 측에서 설정한 윈도우 크기만큼 에크 없이 전송 가능하게 하는 흐름 제어 기법이에요. 여기서가 야, 5개까지는 보내 라고 하면 5개까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에크를 받으면 그 다음 옮겨가서 5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스탑 앤 웨이트는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였는데 얘는 설정한 윈도우 크기만큼 에크가 없어도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 하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설정한 게 3개라면 요 정도를 먼저 던져요. 던지고 에크가 오면 이렇게 움직여서 요것까지 또 던져서 3개를 던져놓고 또 움직여서 3개를 던져놓고 그러니까 최대 던져놓을 수 있는 건 3개까지인 거예요. 아니면 또 5개면 5개까지 던져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윈도우 크기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CWND와 RWND 중에 작은 값을 설정합니다. CWND는 혼잡 윈도우예요. RWND는 스신 측의 윈도우고 그것보다 작은 것을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스 윈도우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3단락으로 준비했던 건데 제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자주 전송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스타베이네이트가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리니 어느 정도 네가 에크 없이 던지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글 알고리즘과 클락 솔루션을 이용하는데 송신 버퍼를 이용하는 거죠. 송신 측에서 자기한테 버퍼에 쌓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보내주는 방법 혹은 수신 측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좀 늘려서 한 번에 좀 많이 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사용자 트래픽의 양이 네트워크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 아까 제가 그 흐름 제어 때 말씀드릴 때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 둘 간의 문제라고 했는데 요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전체예요. 전체의 대역폭이 다 손실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라 그래서 이게 n승으로 쭉 올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선형으로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슬로우 스타트, 컨디션 어보이던스, 그다음 패스트 트랜스밋, 리커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양을 조절하기 위한 건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쭉 지수배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쓰다가 한계점에 도달을 하면 이제부터는 천천히 올려야겠네 하다가 타임아웃이 발생하네? 그러면 일단 다시 줄여 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게 타호, 레노, 뉴 레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옛날에 타호는 어떻게 갔냐면 쭉 올리다가 한계점에 가면 쭉 올리다가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다시 슬로우 스타트를 그 혼잡 윈도우를 1로 세팅을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잠깐 타임아웃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래서 레노예요. 이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타호라 그러고 여기까지가 레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타호 방식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니 다 줄이지 말고 반으로만 줄여 라고 하는 게 레노예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다시 올라가는 게 레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형 증가를 하다가 타임아웃이나 3D 듀백이 발생을 하면 일단 재전송으로 요청을 하고 가고 원래 타노에서 끝났다면 슬로우 스타트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에서 다시 시작하는 원래는 그랬고 이제 슬로우 스타트가 아닌 컨보이 이제 레노로 가서 반으로만 줄이고 패스트 리커버리 하는 거. 그래서 패스트 리커버리는 스레스홀드를 반으로 줄이고 나서 선형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게 레노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혼잡 제어. 혼잡 제어를 물어보면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3단락으로 뉴 레노, 그다음 베가스 이런 거 조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패킷이 이제 연속적으로 로스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봐서 하자라는 거고요. 베가스는 이제 RTT를 관찰을 하면서 동적으로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RTT가 좀 늘어나네, 조금 혼잡하네,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했다가 RTT가 줄어들면 지금은 원활한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동적 윈도우 조절 기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손실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뭐가 타임아웃이 생겼을 때 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 얘는 지연 기반이에요. 아직 손실은 되지는 않았고 RTT 타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RTT는 아시죠?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 그래서 갔다가 오는 시간. 원래는 1초면 왔어야 되는데 2초 만에 오고 3초 만에 오고 해서 이 지연을 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고 이 위에는 보냈는데 안 왔어요. 보냈는데 안 왔어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계층은 그냥 라우팅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트워크라는 것은 여기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 개가 늘어나다 보니 서로 다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브를 만들어요. 허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더니 결국은 이제 허브에서 이제 L2가 된 거죠.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썼는데 IP를 줬는데 C클래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56개 중에 못 쓰는 거 빼고 254개를 줬더니 꽉 차버렸어요. 근데 실제 우리 회사에는 더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IP 대역을 주고 여기에다가 컴퓨터를 다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는 다른 대역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갖다 놓은 게 레이어 3 스위치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 나 저쪽에 있는 애한테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3, 그러니까 L3에서는 라우팅 경로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L2에서는 어떤 게 동작하냐? 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홉 투 홉으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LLC 맥 기반으로 하거든요. 사실 L2는 IP를 가지고 동작하지는 않아요. 맥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IP로 넘어가게 되면 3계층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얘는 여기 있죠. 정오 후주 회접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얘가 하는 기능이에요.
정보 전달,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주소 지정, 회선 제어, 접근 제어 다 중용합니다. 정보 전달은 그냥 인접 노드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거고, 오류 제어는 아까 TCP 사계층에서는 이제 순서를 가지고 제어를 했지만 여기서는 FEC와 BEC를 가지고 오류를 제어합니다. 얘는 수신 측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방식이고요. BEC는 그냥 재전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블락 방식, 논블락 방식 해서 6가지. 그 다음에 BEC의 요 과정 전부 다. 그 다음에 CRC는 계산 문제죠. 요거는 사실 실수하기 되게 좋은 문제인데 요거를 가져가실지 안 가져가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풀어 보시면, 네, 저는 요것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한 10번 풀면 7번 맞고 3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와이파이 7에서도 쓰는 건데 하이브리드 ARQ라 그래서 원래는 BC는 그냥 재전송만 요청하는 거예요. 재전송을 어떻게 요청할 것이냐. 얘는 하나 받아서 하나 요청하고 하나 받아서 오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받았는데 어 얘는 오류였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냥 오류라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 ARQ는 FEC하고 BEC를 합친 거예요. 1차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고 불가시에 재정송을 요청을 하는 건데, 타입 1과 CCIR이 있습니다. 타입 1은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을 해보려 그랬는데 안 돼. 야, 다시 보내줘. 그렇게 하는 거고, CC는 재수신 데이터와 결합하여서 복원을 시도하는 거예요. 오류 패킷을 보존하고 동일 데이터 전송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야, 다시 보내줘. 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 전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합쳐서 오류를 정정하는 거고, IR은 야, 다시 보내줘. 이랬는데 이제 잉여 비트를 증가시켜서 그 잉여 비트 내용만 보내주는 거예요. 원본 내용을 다시 보내주지 않고. 그러면은 얘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잉여 비트와 다시 결합을 해서 정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얘는 처음 받은 데이터하고 두 번째 받은 데이터하고 사실은 동일 데이터를 보내준 거고요. 얘는 처음에 보내준 데이터하고 나중에 보내준 데이터하고 결합한 데이터하고 다 달라요. 요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류 제어가 사계층에도 있는데 왜 같이 쓰냐면 역할을 분담하는 거고, 또 뭐 여러 번 하면 신뢰성이 확보되고 오류를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흐름 제어는 사계층과 동일합니다. 주소 지정은 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고, 회선 제어는 폴링하고 이넥, 에크 방식이 있는데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는 거예요. 1대1로는 이제 이넥하고 이제 인쿼리하고 에크,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이것만 있는 거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셀렉4를 이용해요. 얘는 이제 주 스테이션이 보낼 때가 있을 때 얘한테 셀렉해서 보내는 거고, 반대로 서브가 보낼 그게 있을 때는 자기가 보낼 게 있다라고 하고 얘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접근 제어. 접근 제어는 CSMA, CD, CA. 컨제스션 디텍트하고 어보이던스거든요. 디텍트는 자기가 감지할 수 있어서 그거를 하는 거고, 얘는 감지가 안 되니 그 전에 계속 회피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유선 채널에서 충돌을 감지를 해서 그거를 정정하는 거고,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원 퍼시스턴트, 논 퍼시스턴트, 피 퍼시스턴트가 있고, 얘는 아이들이면 무조건 던져요.
그다음 쪽 나면 다시 던지는 거고 그냥 던지는 거고 논 퍼시스턴트는 아이들이면 조금 한 기다려봤다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랜덤하게.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아이들인 거 보고 던질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쫑을 피하기 위한 거고 얘는 비슷하게 피해 확률로 보내게끔 하는 거예요. 무선에서는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보이던스를 하는데 IFS 컨텐션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의 요 위에 거랑 비슷해요. 두 번의 회피를 하거든요. 던지려고 할 때 피해 확률로 기다렸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던져요. 왜냐면은 내가 요청할 때는 불명 없었는데 그 사이에 또 요청하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회피 과정을 통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계층은 뭐 물리적 연결이고 여기서 외우셔야 될 것들은 요거 E1, T1 이제 2계층에서는 이제 이더넷, HDLC 3계층은 IP, ARP 뭐 이런 것들 4계층은 TCP, UDP, SCP 5계층은 TLS 6계층 TLS 애플톡 넷바이오스인가 그런 거고 6계층은 이제 MPEG, JPEG이고 6계층, 이제 7계층이 HTTP, FTP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하면 반 끝났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짧게 짧게 보셔도 돼요. 스위치는 각 레이어에 위치한 거고요. L4하고 L7을 가끔 비교합니다. 왜냐? L4는 로드 밸런싱 하는 애고 L7도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거든요. 좀 더 고도화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고 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수록 이 밑에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동작을 합니다. 그 L2에서 요거는 한번 보세요. 러닝, 플러딩. 그 다음에 L4의 요 라운드 로빙 정책 요것도 보고 가시면 되죠. 그럼 라우팅은 외부 라우팅 요거는 사실은 잘 안 보셔도 되고요. 요거 거리 벡터 링크 스테이트 요게 133회 3회 4회 컴시응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다 컴시응이 아닌가? 어디 나왔지? 근래에 나왔는데 이게 요렇게 안 나오고 RIP하고 LSP 아니다 RIP가 아니고 그 두 개를 비교하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의 대표였고 하나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의 대표였고 요 두 개는 요 옆에 거 그대로 외우셔서 적으시면 돼요. 비교. 비교 아니어도 요거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얘는 호감투 기반이고 얘는 심볼링 렌스 기반이고 얘는 전체 토폴로지를 계산해서 제일 짧은 SPF로 던지고 얘는 거리와 방향 기준 그리고 적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거벨링 다라고 외웠거든요. 거리 벡터는 벨만포드, 링크 스테이트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쓴다. 그리고 얘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주고 얘는 링크 상태 정보를 주고 얘는 모든 데이터를 항상 보내고 얘는 변경 사항만 업데이트한다. 요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프로토콜은 뭐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HTTP3 퀵이라고도 하는데 UDP하고 TLS 조합이에요. TCP가 안정성 있고 좋은데 너무 느려요. 그래서 UDP를 쓰게끔 하고 속도를 빠르게. 근데 UDP를 썼더니 얘는 보안성이 없잖아요. TLS를 통해서 속도와 보안성을 모두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1RTT, 0RTT 리젝이 있는데 1RTT를 할 때 처음 레그를 하고 토큰과 인증서를 제공을 해서 보안을 강화한 다음에 한번 자격증명이 된 애한테는 자격증명을 받지 않아요. 3핸드 쉐이크를 받지 않고 이게 캐싱 기간 동안은 그냥 UDP처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1RTT를 수행을 하는 거고 요게
이래서 요 인증서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에 TLS가 되는 거고, 요 0, RTT 때는 자격증명 통해서 그냥 보내기 때문에 UDP의 특성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소켓, 요게 한번 정보관리에 나왔었어요. 뭐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엔드포인트고요. 종류로는 TCP 소켓하고 이제 UDP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기층에서 TCP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얘는 이제 UDP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동작 방식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 해제 동일합니다. 얘는 3&, 4A, 얘는 없고요. 비연결 소켓이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이 웹소켓이에요. 웹소켓은 이제 TCP 소켓 위에서 이제 추상화된 소켓이고, TCP가 연결된 뒤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항상 TCP 연결 뒤에 하는 거고, 해제도 하고 난 다음에 TCP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TCP까지 끊어줘야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웹상에서 동작하다 보니 실제 그 기출에서는 웹소켓하고 HTTP 통신을 비교를 하라고 나왔었어요. 요거 조금 비교 항목 봐주시면 되고요. 단방향, 양방향이고 얘는 단방향만이고 얘는 요청이 있을 때만 응답을 한다. 얘는 스테이트 풀이고 스테이트 리스. 그다음 IP인데요. 이거는 IP는 같은 대역 내에서 다른 크기의 서브넷 마스크 사용. 주로 이제 C클래스를 많이 쓰는데 요 대역을 다 쓰면 좋은데 IP가 부족해요. 그래서 얘를 또 나눠서 이제 26비트, 27비트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게 VLSM이고 얘는 슈퍼네팅. 슈퍼네팅은 반대로 합치는 거예요. 아까 256개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마지막을 못 쓰기 때문에 254개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나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못 쓰고 첫 번째와 마지막 못 쓰고 첫 번째와 마지막을 못 쓰면 가용 IP는 더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는 공인 IP와 사설 IP를 매핑하는 거예요. 기능은 마스커레이드, 포트 포워딩, 로드 밸런싱, 스태틱, 다이나믹, 포트나트. 요거는 다 아시죠? 공인 IP가 이제 너무 모자르니까 내부에서는 공인 IP 쓰지 말고 내부 IP만 쓰고 내부 IP를 써서 통신을 하는데 외부와 통신을 할 때는 공인 IP를 가지고 가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IP 마스커레이드를 통해서 공인 IP를 달고 나가서 네이버를 가고 구글을 가고 그 IP를 통해서 다시 응답을 받고 하는 게 마스커레이드고 하나의 IP를 가지고 포트별로 다 나눠서 쓰는 게 포트 포워딩이고 로드 밸런싱은 하나의 IP에 여러 개 서버가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분산해 주는 거고 1대1 스타팅 나트는 내부에 있는 서버와 밖에 있는 공인 IP를 1대1로 매칭시켜주는 경우 그다음 포트나트는 다이나믹 나트는 다이나믹하게 쓰는 거고 포트나트는 아까 포트 포워딩과 비슷하게 하나의 IP에 포트별로 다른 IP를 매핑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원래 IP4의 자원이 고갈이 됐었는데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IP6가 사실은 많이 안 쓰고 있죠. 4와 6에 대해서 한 번씩 그냥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32비트, 128비트고 얘는 4에 비해서 더 많은 거를 제공을 하고 거의 무한대의 개수를 제공을 하고요.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와 4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 듀얼 스택, 터널기 이런 거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고 DNS는 네이버, 구글과 같은 이제 URL을 IP로 전환해 주는 거고요. 이제 기능으로서는 레졸루션, URL을 바꾸는 거, 메일 서버, 이제 로드,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 정보로는 A 레코드, NS, CNAME, MX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질의 방식 두 가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커시브하고 이터러티브가 있는데 루트에서 질의해서 루트가 상위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수집하는 거.
루트가 상위 DNS 정보를 해서 옮겨가는 거. 뭐냐면 얘가 클라이언트고 여기에 루트가 있고 여기에 닷컴 DNS가 있는데 제기는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얘한테 물어봐주고 해서 쭉쭉쭉 답변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터러티브는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얘의 주소를 줘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고 얘는 얘 거 물어보고 이렇게 가서 최종 답변을 받는 게 반복적 변환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NSSEC은 아까 보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DNS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너무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공개키 기반으로 전자서명을 적용해서 보안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공개키 기반으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DNS 업체에서 자기의 개인 키로 이거를 복호화할 거고 복호화한 거를 다시 응답을 자기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던지면 공개 키로 복호화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온 게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암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복호화되지 않는 패킷은 유효하지 않은 패킷이라고 보고 드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 DHCP는 이게 도라라고 해서 디스커버리, 오퍼, 리퀘스트, 에크 요 네 가지 외우시면 되고 연결, 갱신, 해제 요거는 근데 너무 많이 쓰세요. DHCP 릴레이 에이전트라 그래서 이 DHCP가 동적으로 IP를 할당하는 건데 같은 서브넷 대역에서만 할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릴레이 에이전트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DHCP 문제가 나오면 3단락에 한 100이면 한 7은 이걸 다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 부분이고요. 트래픽은 QoS,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기 위한 기술이고 대지 폐지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Q 보세요. 이거 선입 선출 이제 클래스별로 하는 거 가중치 주는 거 그리고 트래픽 성형에는 드랍 패킷을 드랍하는 건데 테일 드랍 마지막에 오는 거 그냥 무조건 다 자를 거냐 레드 랜덤하게 그냥 자를 거냐 랜덤하게 자르는데도 가중치로 줘서 어떤 것부터 먼저 자르게 할 것이냐 세, 트래픽 쉐이핑이고 리키 버킷이랑 토큰 버킷 이용해서 버퍼에 넣어놓고 버퍼에서 이상되는 것을 쉐이핑 할 것이냐 그리고 폴리싱은 정해진 거 이상으로 들어오면 그냥 다 없애버릴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 기술이 인트 서브와 디프 서브인데 인트 서브는 이제 종단 간에 예약을 해서 나 보낼 거니까 여기로 보내줘 이렇게 해서 QoS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신자가 예약한 라우터를 역순으로 가면서 하는 거고 인트 서브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클래스별로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보내주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CDN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 컨텐츠 같은 거 할 때 이제 근처에서 캐싱 이용해서 보내준다 그런 거고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다음 이제 무선이고요. 와이파이입니다. 이제 6는 AX, 지금은 B, 7까지 상용화가 돼 있어서 6가 나오기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컴시움에 7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펙 외워서 적어주시면 되고 802.11be 요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파수 대역, 대역폭 이런 거 다 적어주시면 되고 HARQ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렌은 그 가상화 기술을 이제 랜에 적용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구성하는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고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있어요. 선점 위한 방안 제가 몇 개 좀 적어놨는데 요거 나중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음 5G 요건 넘어갈게요.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5G 네트워크이고 유형으로는 독립, 공유 그런 게 있다. 특화망도 뭐 마찬가지고 랜쉐어링으로 해서 모란, GWCN 그런 게 있는데 어드밴스드는 넘어가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거예요.
기반 기술로는 SDN, NFV 이렇게 있고 슬라이싱 기술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5G는 사실 이제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게 결국은 중요해요. 지금 다 28기가를 반납을 했잖아요. 그리고 5G라고 하지만 5G가 아니고 다 6G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직신성은 강한데 도달거리가 짧아요. 그러면 4G에 비해서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돈인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어? 기지국을 지을 거면 차라리 6G로 갈래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지금 문제도 6G까지 나와서 5G를 지금 물어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6G는 이런 스펙, 이거는 지금 기대 스펙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정의는 되지 않았고요. 실제 정의가 된 거는 얘예요. 2030. 서비스와 핵심 성능을 담은 프레임워크. 사실 이것도 정확한 스펙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거를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IMT 2030이고 저는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LTE V2X. 원래 이거랑 뭐죠? 웨이브가 있었는데 이제 LTE V2X로 표준이 정해져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차량 이동 통신 기술을 구현하는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요 스펙 봐주시면 좋고 유형으로는 다이렉트 통신과 브로드캐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어 투 피어로 통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동통신망이 아닌 ITS 밴드를 이용해서 5.9Hz에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실제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위성통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비지상통신은 요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 요 구역에서 도는 게 적게도 위성 통신입니다. 3에서 1500m고요. 스페이스 강에는 이제 ISL이라 그래서 위성 간 통신. 그 유저는 이제 서비스 링크, 여기는 피더 링크.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천이 보상으로 해야 된다. 도플러 효과는 고속 이동 위성 운동 시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거를 이제 그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서는 천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트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시면 돼요.